어? 로이어 패션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여기 옷도 예쁘고 편안하기로 유명한데 요새 인기도 완전 많더만. 오케이,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저희 로이어 패션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여기 옷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네, 저희와 가맹 계약 체결하신 거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요즘 셀럽들이 저희 옷 많이 입으시고 브랜드 인지도도 꽤 늘었고요. 그렇더라고요. 우선 가맹 계약서입니다. 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맹본부와 채용지 사업자님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네. 본부가 채용지님의 사업장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에 이전을 원할 시 채용지님은 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네. 계약서 쭉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 로이어 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가맹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전 가맹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매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이거 요새 잘 나가는 스타일인데 손님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대보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사업장을 운영했고 계약 기간을 2번 갱신하면서 쭉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가맹점 계약하고 6개월 동안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노? 유동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나? 신도시 쪽 상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본부랑 의논을 해봐야겠다. 저희 매장 쪽 유동인구도 많이 줄었고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 그 매장을 좀 이전하는 게 어떨까요? 로이어 신도시 쪽으로. 거기는 의류 매장도 여러 군데 있고 매출 증가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먼저 본부 대표에게 매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본부에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은 없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매장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신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2025년 4월 20일까지 매장 확정 및 이전 계획을 본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니 내가 의견 내는 거 다 별로라 하더만. 아니 오늘 1일인데 20일까지 어째란 말인데. 만약 위 기한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관한 명확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이 자동 상실되고 제3자를 통해 매장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가맹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이거 어째야 되노 진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내용 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없었기에 본부 대표의 답변 요구에 대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권이 상실됐다고? 2025년 4월 30일까지 재고 상품 일체를 반납하라고? 아니 이게 무슨... 저는 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대표가 가맹점 운영권을 주지 않겠다고 고지한 이상 추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거라 재고 상품 일체를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3자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거 부당합니다. 저희는 분명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최영지 씨가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매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견을 구했는데 뭐 진전된 게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낸 권리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 권리금이랑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장사 못한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참, 최영지 씨가 매장을 제대로 운영 못한 걸 왜 우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까? 어디 해보세요. 예, 법대로 제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 자,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영지 씨는 가맹점 계약 해지가 너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최영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에 대해 따져보려면 가맹사업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2항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란 차원에서 제14조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에 해당됩니다. 자, 강행 규정 저희 더 로이어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인데 이게 꼭 지켜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네. 강행 규정 위반이라면 그 위반했던 사정만으로도 해지 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강행 규정 그 절차를 한번 따져봅시다. 네. 먼저 2개월이라는 유예기간 4월 1일 날 통보해서 4월 20일 날 해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거 안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서면 통보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 내용 증명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요 둘 다 위반을 했네요. 네,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재 씨는 가맹사업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민재 씨는 2회 이상 통지 의무를 위반한 채 법 위반 사실 및 시종 요구에 대해 한 번만 통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해지 통지는 강행 규정인 가맹점 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기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채 씨가 이제 주장을 하기를 지금 최영지 씨가 재고 물품을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최영지 씨도 가맹계약 해지에 동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김민채 씨는 만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재고 물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당시 해지의 부당함에 대해 다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영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재고 물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민재 씨는 최영지 씨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서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가맹점 사업자인 최영지 씨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인 로이어 패션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고 물품 반납을 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2항을 살펴보면 최영지 씨는 로이어 패션에게 재고 물품 반환 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예. 최영지 씨가 로이어 패션의 재고 물품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영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재고 물품을 반납한 것일 뿐 실제로 김민채 씨 해지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김민채 씨의 이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영지 씨가 이런 부당한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로이어 패션은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로이어 패션은 해지 통지를 통해 최영지 씨에게 가맹본부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실제로도 물품 공급을 중단한 채 신규로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에서 로이어 패션은 최영지 씨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지금 최영재 씨는 이제 이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 그런데 부당한 지금 계약 해지를 당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권리금도 청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영지 씨가 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예. 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금이 가맹본부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점. 로이어 패션은 최영지 씨에게 일정한 기간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영업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 최영지 씨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그 권리금의 일부를 양수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상당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최영지 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라면 이는 최영지 씨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네. 이러한 사유 모두 종합해 본다면 최영지 씨의 권리금 상당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최영지 씨가 지금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서 네. 자신이 입은 손해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맞습니다. 보상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수익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기간을 산정한 데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봅시다. 네. 최영지 씨는 가맹사업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하면서 영업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든다면 위반이 없었다면 사업을 쭉 한다 해서 2031년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 기간까지를 손해 산정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또 로이어 패션 측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영주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를 했어도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맹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인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이걸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손해 발생 기간에 대해 따져보려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는 아닌지 최영지 씨에게 가맹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맹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가맹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평수는 20평 이상이어야 하고 상권 내에 경쟁력이 있다고 로이어 패션이 판단하는 매장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 이전을 원할 시 최영지 씨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은 약 18평에 불과했고 최영지 씨도 매장 면적 부족을 인식해서 김민채 씨에게 먼저 매장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예. 다만 김민채 씨가 검토해본 결과 이전이라는 지역은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을 추천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최영지 씨는 적당한 임대 매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매장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최영지 씨의 매장 이전 거부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지 씨는 로이어 패션이 주장하는 그 해지 사유, 네. 그 해지 사유도 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지 씨는 가맹계약상 해지 사유 규정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선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무효사를 살펴본다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의 발생의 개연성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정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의 설비의 확보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경쟁력이 있는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로이어 패션뿐만 아니라 최영지 씨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사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 갱신을 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최영지 씨가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월 평균 영업이익은 1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최영지 씨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먼저 매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이후 가맹본부 최영지 씨에 대해 해지 통지를 비롯해 재고 물품 반납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영지 씨가 김민채 씨에게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지 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최영지 씨는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로이어 패션은 최영지 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계약갱신 기간까지를 포함한 최영지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야, 어쨌든 실체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종합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이 불가한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칙대로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영지 씨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일시수익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결국 일시수입으로 월 평균 영업이익 180만 원에서 5개월을 곱하면 손해배상액인 900만 원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맹계약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다뤄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바로 가맹계약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러 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운영보다는 가맹본부로부터 체계적인 영업 방식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법적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음.